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합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에 입찰 담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가 최근에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7년 만에 내려진 판단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인천지법은 인천시가 지난 2014년 주요 대형 건설사 2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7년 만인 지난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찰 담합으로 문제가 된 건설사는 누구나 다 아는 유명 대형 건설사 20곳이 포함됐는데요. 법원은 이들 20개 건설사 중 8개 건설사에는 241억 원 배상과 함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이 8개 건설사와 공동 또는 별도로 각각 13억 원에서 47억 원의 배상금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요새 하도 몇십억은 돈 같지가 않아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어떠한 입찰 담합이 일어났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발주합니다. 네. 하지만 발주 당시 이들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 금액을 끌어올렸다면서 지난 2014년 손해배상금 1,327억 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는데요.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제 해당 건설공사 입찰 담합한 건설사들을 적발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이 과징금 총 1,32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예.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입찰 때 공사 낙찰 금액을 끌어올리려고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의 공사를 맡을 이 업체를 미리 논의해서 내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을 조사했던 공정위원회는 담합한 건설사들이 특정 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 품질이 낮은 이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들러를 세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들러리까지 쓰고 참. 네. 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서 이익을 봤다는 건데, 그런데 이 건설사들이 이익을 봤다면 공사를 발주한 인천시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을 것 같은데 대체 어느 정도나 인천시가 손해를 본 건가요? 네. 당시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은 총 16개 공구로 발주됐습니다. 예. 공사 계약 낙찰 금액은 총 1조 2,934억 원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입찰이 됐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예.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이하로 이 최저가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낮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손해봤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16개 공구 가운데 206 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는 총 1조 288억 5,3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입찰 금액의 97.56%에 낙찰된 것인데요. 이 반면 담합이 없었던 206 공구의 낙찰률은 66%에 그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담합한 공구와 그렇지 않은 공구 간 낙찰률 차이가 무려 31.56%에 달했는데요. 예. 이 보통 평균 낙찰률을 60%에서 70%로 본다 그러면 97.56%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렇네요. 예, 인천시는 이들 유명 건설업체들이 담합으로 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입장인데요. 담합이 없었다면 이 공사비를 절약 아낄 수 있었고, 이 공사비는 결국 인천시 시민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부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나선 것이죠. 예. 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판결이 길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일이 지난 2014년 4월 소송이 제기된 후에 이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면서 7년 만인 지난 19일에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예.
이게 손해배상액 산정을 그 인천시는 많이 손해봤다 그러고 피고 측은 뭐 그 손해봤지만 요 정도밖에 낼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인천시 입장을 보면요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이 감정서보다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 재감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인천시는 1,32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은 이 판결 결과가 주요 8개 건설사에 241억 원을 배정하고 그 나머지 이 건설사들은 이들 8개 건설사와 함께 그 별도로 또는 그 공동으로 각각 13억 원에 47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보면 기껏해야 한 500억 정도 채 안 되는 이런 금액인데 당연히 인천시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 차이가 거의 800억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건설사 측 주장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건설사 이 피고인 그 건설사 측 변호인들은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책임 제한이요? 예, 책임 제한이라는 게요.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를 이 감액해 배상하도록 하는 이 판례상 법리인데요. 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손해를 받는데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이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을 이 확대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는 이제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로 이 막대한 그 혈세를 손해 본 것인데요. 건설사들은 시민 혈세를 담합을 통해 가져가 놓고도 적은 금액만 내놓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뿐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열불이 터지는 그런 일인데요. 어찌됐든 인천시는 이 턱없는 이 배상금을 내던지고 곧 항소한다는 이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사법정의라는 게 이 세금을 가지고 그 문제가 된 이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가 청구한 1,321억 원뿐 아니라 이 2배 또는 3배 이 가중해서 배상금을 처분해야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이게 사법정의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판결 이해되지 않는 게 첫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건설사들의 뭐 담합, 또 뭐 토건 세력들의 뭐 카르텔,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아까 우리 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우리 시민 혈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수사 또 정확한 집행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